자, 허생전 해볼게요. 이제 2학기 첫 단원이거든요. 근데 허생전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허생전이라는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 개정되면 실렸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려있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허생전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은 어차피 스토리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자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번역본으로 배울 가능성은 높은데 어차피 스토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핵심 내용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관계. 자,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문학작품이라는 건 그 당시 사회의 배경을 반영하죠. 그죠?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방법, 어떤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 있다든지 아니면 인물들 간의 관계,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작품 빨리 볼게요. 자, 허생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고전소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 한글 소설이라고 물어보는데 한문 소설입니다. 자, 풍자소설이다. 풍자라는 거는 뭐를 동반하고 있다? 무엇을 동반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을 동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풍자소설이다. 자, 그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명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해요. 자, 허생전을 쓴 작가 유명하죠. 박지원이라는 실학사상가예요. 실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죠? 자, 유교 사상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로 유명해진 것이 실학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 거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명분을 중시하거든요, 항상.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 자, 고전소설, 우리가 무엇을 고전소설이라고 하냐면 개화기 이전에 쓰인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개화기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1910년대쯤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 쓰여 있으면 고전소설, 그 이후에 쓰여 있으면 현대소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효종 시절을 자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조선시대가 배경이겠죠. 자, 4대부 계층의 무능, 능력이 없다. 허위의식이라는 거는 명분을 중시한다는 거죠. 거칠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비판한다.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보시면 옆에다 슬롯이 주제 옆에다가 전적자가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자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당연히 밖에 있죠.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을 모두 독자에게 알려주는 시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실학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북학론 이런데 북학론이라는 건 뭐냐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주로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친명배청이었어요. 친명배청. 뭐야? 명나라와 친하기. 청은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건 안 친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청을 무시했어요. 오랑캐라나라고 해서 청나라를 무시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병자호란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뭐 역사 시간 아니라서 간단하게 할게요. 병자호란은 뭔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치욕을 안겨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청나라에게 패배를 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고두사회하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그지?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자, 이 병자호란이라는 것을 왜 일어났냐? 친명배청이라는 이 사상,
이 허구적 사상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죠?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유교 사상자들이 뭘 주장하냐면요. 북벌론을 주장해요. 북벌론 주장 뭐야? 청을 다시 공격하자. 라는 걸 북벌론을 주장하는 거고. 자, 실학사상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북벌론을 허구적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어? 야, 청나라가 이미 중국을 지배했죠. 중국을 제패했죠. 어쨌든 거대한 나라가 된 상황에서 조그마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히 청나라를 치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북벌론이라는 건 현실화가 될 수 없는 세상이야. 이런 것에만 이런 허위적인 거,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북학론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실학사상가가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맞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볼게요. 허생은 남상안의 묵적골이라는 동네에 사는. 자, 묵적골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데 여기는 몰락한 가난한 양반들이 주로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허생 역시보다 가난한 양반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남산 및 골짜기로 곧장 가면 우물 위쪽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요. 살인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 있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간 초가집.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습니다. 다 쓰러져 간대요. 어떤 형편이다? 그의 가난한 형편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가난하면 상징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와야죠. 그죠? 근데 어때?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글 읽기만 좋아합니다. 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안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계를 이어가겠어요? 아내가요. 삭바느질 해서요. 그죠? 입에 풀칠하는 아주 겨우겨우 살아가는 입에 풀칠하는 처지를 한자성어로 뭐라냐면 호구지책이라고 해요. 호구지책. 호자가 풀호자고 구가 입구자예요. 입에 풀칠하는 방법, 책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성어 같이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래서 결국은 허생은 솔직히 말하면 생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글공부만 하고 있고요. 아내가 실질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서 푸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그런 일 이거 뭐합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과거 급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니, 당신 과거도 안 볼 거면서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 허생이 하는 말, 아니 내가 글이 서툴러서 그렇소. 뭐야? 얘는 글 읽는 것 자체를 자기의 목적으로 두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글 읽는 거. 자기 수양에만 목적을 둔 거예요. 학문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볼 생각이 없는 거. 아니 그러면 공장이 노릇이라도 공장이라는 건 뭐 물건을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 수공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조선 초 신분제가 확고하던 시절, 신분제가 아주 양반의 신분 질서가 확고하던 시절에 양반이 감히 무언가를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신분 계급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농공상이에요. 자, 선비가 제일 위고, 그 다음이 농사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공업이에요. 공장인 노릇이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습게 여겼던 거 장사하는 거예요. 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신분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앉아서 꼿꼿이 앉아가지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일하는 건 수치스럽다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가난한 양반들이